안녕하십니까. 금판다 TV 정순철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 그 자동차 그 등급에 관한 그 정부 그 시책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자동차의 연식을 가지고 디젤 자동차 얘기요. 연식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이게 그 규제하는 그런 그 제도가 상당히 이제 어떤 게 탁상 행정이다.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뭐 어떤 근거로 그것을 얘기하냐면은 나 같은 이제 그 오너 드라이버들 이렇게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고 자가 정비도 할 수 있고 차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10년, 20년도 탈 수가 있죠. 그 이상도 탈 수가 있죠. 네, 그 증거로서 이제 이렇게 정기 검사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그 내 차가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그 매연 기준으로 봐서는 그 45% 이하면은 이제 그 검사 합격이 되죠. 근데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새 차일 때게 이제 검사일 때 뭐 10% 이하 때 이제 뭐 9%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내가 2007년식이니까 거의 14년이 됐나? 13년째죠. 근데 올해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부속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엔진 코팅제 같은 것을 써서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그 자질구레한 어떤 정비를 거치니까 굉장히 연비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보면 올해 연비가 어떻게 저 매연 측정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45% 이하 기준에서 2%가 나왔습니다. 2%. 2%면은 아예 뭐 0%로 0%까지 한번 도전해 볼까? 자, 여기 보면은 2%이 영상이 2% 아주 0.2%. 아? 0.2%요. 0.2%다. 2%. 2%가 나왔죠? 측정값 2% 나왔죠? 여기 2% 나왔어요. 작년에는 얼마 나왔냐? 작년에는 5% 나왔습니다. 5%. 5% 나왔죠? 재작년에는 얼마 나왔냐? 22% 나왔습니다. 22%. 잘 보여요? 22%다. 갈수록 오히려 연식이 갈수록 좋아지네. 이것은 순전히 내 개인의 어떤 차 관리에 대한 능력입니다. 기계를 잘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타는 차들은 이렇게 차에 대한 어떤 그 관리랄지 수리, 부품 교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탁월한 능력을 지녔기에 이렇게 이제 차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그 자가 정비, 자가 뭐 다이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 너도 할 수 있다. 그건데 나는 이제 중장비 정비에 대한 자격증이 있고 기계에 대한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할 수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떤 그 자동차 연식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폐차를 유도하거나 신차를 구입을 유도하거나 또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그런 그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국민적 어렁 정책, 우렁한다. 국민적 우렁 정책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순전히 어떤 기업을 위한 나라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엉터리 환경론자들이 이렇게 사회 지배 세력을 형성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명분은 미세먼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들이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게 뭐 매연이 풍풍 풍기면서 쓸 수 있는 쓰는 자동차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차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가 마치 우리가 그 범인인가 그 범인인 거죠. 올해 그 연식이 오래된 차들의 범인인 것 마냥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지 이제 그 미래 산업 기술, 먹거리 기술의 어떤 선도적인 어떤 그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시장을 먼저 이제 선점하기 위한 내부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거죠. 이게 뭐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자동차 기술을 어떤 그
기초 체력을 내수 시장으로 좀 어느 정도 받쳐가면서 당장은 그 전기 자동차가 이익은 안 나더라도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해서 우수한 어떤 연비랄지 자동차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연식으로 때려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굉장한 불만 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경 운동가들이나 이게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전문적 성향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어떤 개념,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 그런 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단지 어떤 그 시대적 형성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제 판단해 버리는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는 얘기가 있지요. 종교의 어떤 리더는 어떤 신을 주장하기 앞서 과학을 전공해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은 굉장히 조금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초 과학 정도는 어느 정도로 전문가적인 입장에 어떤 소양이 있어야 그래도 어떤 종교의 어떤 우두머리 노릇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증상도의 누구야? 증상도 교주 그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 소양이 높죠.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려면 정치적 어떤 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국회의원도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요? 정치학을 전공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응? 전공한 자들이 아니다면 정치에 대한 논리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고 자빠졌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후원자들의 어떤 이게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돈값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정책도 이제 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자신들이 어떤 시행 오류랄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차별화된 어떤 어떤 적용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나 같은 경우 1년에 2번씩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고 뭐 승용차는 뭐 1년 시발차는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정기검사 당연히 이제 엄격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서 이 차가 그 차의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뭐 퇴출시킨다거나 계속 유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탄력성 있게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야지 훌륭한 어떤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버린다는 것은 그건 조금 어떤 바보 같은 행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현재 정부가 바보들의 어떤 정부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제 그 아우성들이 이 어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차단되면은 계속 차이듯이 어느 순간에 이제 언제쯤 오게 되면 터지게 되겠죠. 바로 그 문재인이가 말로가 좋지 않은 그런 자업자득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도 이게 자주 몸이 약한 사람이 또 오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그냥 가리지 않고 먹고 포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갑자기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또 몸을 잘 간수를 해서 이렇게 조심을 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또 이제 오래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러듯이 정책도 이렇게 이렇게 딱 막힌 정책은 안 돼. 유도리 있게 유연성을 가지라 이 말이야. 뭐든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성이라는 건 없어요. 현재 모든 게 이제 절대성이라는 것은 부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변화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기차, 물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장려 운동은 굉장히 추진해야 됩니다. 어차피 궁극 어떤 최종적인 에너지는 모든 게 이제 전기로 통하죠.
전기로 통하는 거예요. 전기로. 모든 게 이제 이 세상이랑 이 물질이란 입자 자체가 어떤 전기적 양전자와 음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그 우호적인 에너지, 오리진에 가까운 에너지, 가장 궁극의 에너지이고 가장 청렴한 에너지이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이고 가장 뭐 복잡하게 가지 않고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구조적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기를 에너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없고, 우리 석유 쓰려면 뭐 물류 비용, 뭐 전기 비용 그랬어요. 뭐 수소랑 할지라도 수소도 이제 부생 수소를 쓴다 하지만 물론 이제 전기 축전지로 이렇게 전기를 축전하는 것보다는 그 뭐 앞으로의 어떤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게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은 분해 그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게 이제 더 이제 어떤 그 낫겠죠. 이제 저장 방식은 그렇지만 수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물류 비용이라는 게 들고 물론 이제 앞으로 몇 년 전부터 이게 미래의 어떤 과학 어떤 에서 얘기하는 그런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소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내 블로그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 충전 방식이 어떤 더 유리하냐 그것이 이제 그 소재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5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고 뭐 1000km 이상 가는 그런 멀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축전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뭐 폭발 이게 리튬 이온전이나 어떤 폭발 위험성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나트륨 전지도 뭐 희한한 전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소재 산업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터리로 가는 충전 방식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기 구조적인 단순성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낭비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어떤 이렇게 어떤 정책 방향은 이렇게 부정하지 않지만 말리진 않지만은 그 훌륭하다고 봐요. 물론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을 너무 급하게 물론 이제 국제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우리 기술 향상을 위해서 물론 뭐 국민적 비용을 뭐 조금 희생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의 어떤 경제적 지출을 좀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그런 것을 좀 기다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아직은 안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전기차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은 전기차의 어떤 최종적 어떤 시장의 어떤 발전이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같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전기차가 대중화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느낌을 들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바꾸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타고 있는 차를 계속 타고 한 몇 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등급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 어떤 단지 차에 그냥 자동차가 그냥 어떤 단지 어떤 뭐 차에 대한 애착이 없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애착이 있는 어떤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뭐든지 오래 갑니다. 뭐든지 오래 가요. 하든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차별 정책이 또 필요하다. 등급 기준이 엄격하게 정기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내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굿바이.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